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방금 전에 트럼프가 관세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백악관에 있는 자료를 한 땀 한 땀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점들 그리고 이제 시장의 반응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압술사 지금 시간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4%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특이한 점은 이겁니다.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이 다시 한번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지만 그 우려는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거긴 한데요. GDP now, 그러니까 미국의 GDP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아틀란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 지표가 마이너스 3.8%가 됐습니다. 어제 ISM 제조업 지수가 반영된 결과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빠졌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심각하진 않아요 라고 했는데 그것이 반영돼서 아틀란타 연준에서도 금 때문에는 요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숫자마저도 1.8% 역성장,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안 좋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심리적으로 안 좋은 거지 실제적으로 아직 안 좋은 데이터가 나온 건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심리가 계속되면 실제 데이터도 안 좋아질 걸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경제는 지금 약간 풍전등화다 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여기서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가는 미국 경제가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관세가 발표됐는데 너무 많은 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 돌아온다라는 소식 때문에 5% 상승했는데 시간에서 다시 8%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 6%, 아마존도 6%고요. 팔란티어 8%, 애플 7% 등등 주가가 정말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화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0.5% 정도니까요. 그리고 코스피도 2.3%인데 지금 촬영하는 시간 기준으로는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생각보다 안 좋죠. 안 좋긴 한데 아주 생각보다 심각하진 않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는요.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백악관에서 발표했는지, 이 백악관에서 했던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읽어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트럼프가 준비를 진짜 많이 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외국과 무역, 그리고 경제 관행 이런 것들이 국가의 비상사태를 초래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다라는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이 목표가 중요하겠죠. 목표는 뭐냐면 미국의 국제 경제적 지위를 강화하고, 즉 다시 말하면 미국이 다시 짱 돼야 돼. 이런 얘기인 거죠. 두 번째, 미국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또 한 가지는 경제 그리고 국가 안보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는 지금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중국의 부상이 너무 두렵다라는 거죠. 여기서 바로잡고 가지 않으면 중국한테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미국과 중국의 그런 경쟁 구도가 미국이 여기서 치고 나가지 못하면 중국한테 뒤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것 같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런 정책들을 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관세를 통해서 트럼프가 얻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제조업을 다시 리쇼어링하고, 그리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무역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그리고 이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너희를 대하는 만큼 우리를 대우하라 라는 황금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나와? 진짜 너무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가 니네한테 이렇게 좋게 해줬잖아. 그럼 너희도 우리한테 좋게 해주든가, 아니면 네가 계속 그렇게 할 거면 나한테도 좀 좋게 해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트럼프는
1977년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을 발동해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1977년이면요. 닉슨 쇼크가 있은 이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죠. 그때도 사실 미국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때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을 발표하면서 그때도 관세를 부과하고 다시 한번 경제를 미국만 더 좋게 만드는 데 일조했던 그런 법안인데 그 법안에 기반해서 이런 법안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기본 관세가 있고요. 개별 상호 관세가 있는데 기본 관세는 모든 국가에게 10% 관세를 부과하고 요거는 그냥 4월 5일부터 바로 시작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상호 관세는요. 미국한테 돈 많이 벌어가는 나라들한테 개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시행 시기는 4월 9일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관세 지속 기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할 건데 형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역 적자가 비상호적 대우 문제가 해결될 거나 완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무역 적자가 비상호적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하겠다. 라는 이야기인데 올해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트럼프가 일단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관세를 조정할 수 있다. 즉 더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는 수정 권한이 있다. 야, 이게 트럼프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알았어. 일로 와봐. 오케이. 그래? 그럼 넌 좀 내려줄게. 잠깐만 일로 와볼래? 더 올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면세 품목도 있습니다. 면세 품목을 보면은 섹션 232 관세가 적용 중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면제해주겠다는 거고요. 구리, 의약품, 반도체 이게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금괴도 여기 들어가고요. 핵심은 뭐냐면은 미국 내에서 구할 수 없는 에너지나 특정 광물, 즉 다시 말하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관세 그거 내려줄게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마음대로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미국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관세를 매겼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도대체 트럼프가 무슨 생각인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트럼프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4년에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가 1.2조 달러를 초과했는데 이건 지속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무역 적자는요. 계속 커졌습니다. 계속 커졌어요. 이게 미국 이외의 지역이 잘못인가요? 미국이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2015년 이후로는 중국에 대한 적자폭이 그렇게 커지진 않았어요. 나머지 국가의 적자폭이 커지면서 이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가가치세가 불공정하고 위조 상품이나 지적재산권 침해하면서 우리가 엄청 피해를 많이 받고 그래서 제조업이 쇠퇴했고 그런 등등의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이렇게 무역 적자를 통해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했고 그 수혜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마움 이런 것을 받아서 그래 그럼 미국이 우리 편 뭐 이러면서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다 포기하겠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왜 그런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그전에는 우리가 그냥 압도적인 1등이었는데 내가 그냥 생각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안 하면 내가 1등 못할 것 같아. 요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는 제조업 부흥이 국가 안보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제조업을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써서라도 내용을 바꾸겠다. 그리고 공급망이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거 좀 조절 안 하면 이거 우리 큰일 난다 라는 점. 그리고 방위산업 의존도도 해외에다 의존하는 거 많은데 이거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들도 제시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중국이 미국에게 부과하는 관세는 67%인데 우리는 34%. 너무 심해. 안 돼. 이렇게 다 조정하겠다는 거죠.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대해서 다 정리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50%. 근데 이거 아니잖아. 왜 그래? 진짜 이 숫자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이렇게 답답하지만 어쨌든 트럼프는 이 숫자를 보여주면서 장표를 보여주면서 자 이거 올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뭐 트럼프 미국의 주장이긴 하지만 각 국가별로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수입을 하고 할 때 보면 관세를 통한 장벽 그리고 관세가 아니더라도 장벽이 너무 많아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미국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 미국만 더 엄청 니네들한테 잘해주고 있잖아. 미국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엄청 우리가 열어준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세 불균형에 대해서도 진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용을 보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억울하달까요? 막 그런 게 또 하나 있었는데, 중국, 독일, 일본, 한국은 자국의 소비 억제 정책 때문에 수출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강화했다는 얘기가 했는데, 아니 이거는 좀 너무 심하잖아. 아니 우리도 소비 시장 키우고 싶어. 근데 인구가 안 느는데 어떻게? 우리가 소비를 일부러 줄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고? 그런 억지가 어딨어 형.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니 우리도 소비 시장 키우고 싶어. 이런 얘기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우리가 소비하는 물량보다도 2배 이상 많은 물량을 수출하는 그럼 제조업 강국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마치 우리가 소비를 줄여서 했다라고 얘기는, 그건 아니죠. 무엇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 뭐 중국이든 인도네시아 다 포함해가지고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연구를 많이 한 게 과거의 연구 사례 같은 거 다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해도 생각보다 그렇게 영향 없다고 하는 보고서들 되게 많던데 라고 하면서 보고서들 다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서 하나가 경제정책연구소에서 트럼프 1기 관세는 인플레이션과 상관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르긴 한데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어쨌든 지금 관세에 대해서 일단 공은 던져졌고, 지금 옐런 장관도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내용을 가져오면서 인플레이션 영향 적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파월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즉 관세를 통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자, 이 얘기는 결국은 연준은 금리를 인하를 할 거란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서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각오해서라도 지금 해외와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동안, 연준은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충격은 일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금리를 5월부터든 6월부터든 인하하고 올해 한 3번 정도 인하해서 미국 경제의 체력을 부스팅을 한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핵심 질문은 이건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나올까? 지금부터 이제 트럼프는 엄청 세게 공을 던졌으니까 캐나다, 멕시코, 우리나라 중국 등등 다른 나라들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가 핵심일 것 같은데, 여기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것이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기 트럼프 이 사람 봤지? 나도 옆에 봤는데 이 사람 보통 아니야. 야 니네 개기지 마. 그냥 개겼다가 진짜 죽는다 너. 진짜 개기지 마. 안 개기는 게 좋을 거야. 내가 그냥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그냥 개기지 말고 그냥 알았다고 해. 그리고 좀 봐달라고 해. 그럼 봐줄게. 근데 여기서 보고법 관세? 이런 거 하잖아? 그러면 너는 이제 끝나. 조심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다들 예상을 했는데 이 정도로 세게 나올 줄 몰랐다라는 반응들이 많은 것 같고요. 물론 오늘 나온 숫자가 이거 너무 심각하긴 하지만 최악이고 협상을 통해서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가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보복을 하게 되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이런 숫자를 보고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봐주는 나라가 많을지, 아니면 뭐야 이거 그러면서 이제 반항하고 보복하는 나라들이 많을지에 따라서 시장의 상황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트럼프가 베트남에 대해서 46%의 상호 관세를 매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베트남이 안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거거든요.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안 좋은 거예요. 나이키와 룰루레몬을 포함해서 신발 및 의류 분야의 유명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이키, 룰루레몬 이런 부분들이 다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애플도 안 좋은 영향을 받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 제조 공정 중 90%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번에 상호 관세 면제를 받지 못하고 누적 54%의 중국산 관세 적용을 받게 될 경우에는 애플의 GPM, 그러니까 GP 마진에 9%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분석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나라 대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 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점들을 반영해야 돼서 참 여러 가지로 셈법들이 복잡할 것 같고, 단순하게 이 관세에 대해서 좋다 안 좋다라는 판단보다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중에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미국은 미국에게 유리한 조치들을 지금부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금리 인하를 포함해가지고 세금 인하도 그렇고요. 지금 이 관세를 때렸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미국에 오는 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조치들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주가가 빠지면 호재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치사해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플이나 아니면 나이키 같이 개별적인 그런 기업들의 영향들을 철저하게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체크를 해보시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도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주가 반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주가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과정에서도 양봉이 나오는, 즉 다시 말하면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에 필요한 기업인가인 거예요. 미국에게 필요한 기업인가? 조선업체, 방산업체, 그리고 원전, 전력기기 등등 미국에게 필요한 기업들은 여전히 쓸모가 있고 밸류에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저도 계속해서 상황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속보여로 인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